자,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, 네, 최소한 본전은 뽑는 사교육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. 근데 제목이 좀 셉니다. 이렇게 학원 다니고 이렇게 과외 받을 거면요, 당장 끊어버리세요. 자, 그러면 그 확인법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. 첫째, 숙제를 안 하면요, 당장 끊어버리세요. 배우는 데 있어서 과제라는 건 당연히 있어요. 그게 정상이고 또 바람직한 겁니다. 과제가 없는 교육은요, 재고해 보셔야 돼요. 학원이든 과외든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뭐 과제를 낸단 말이죠. 그 과제를 안 하면요, 학원에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. 과제를 해야 다음 진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근데 과제를 안 하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배운 것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거죠. 과제는 꼭 해야 됩니다. 그런데 학원과 과외 과제를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 마음 편하게 안 할까요? 학원과 과외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. 내가 과제를 안 해도 내가 끊어버리면 나한테 어쩔 수 없잖아.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과제를 안 하는 거예요. 예,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. 그렇게 마음 편하게 과제를 안 하는 게 최악입니다. 예. 그냥 학원하고 과외 제대로 안 가고 또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보다도요, 과제를 안 하는 게 더 안 좋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요, 학원과 과외를 안 가는 건 티가 나잖아요. 변명을 할 수가 없죠. 근데 일단 학원은 가요. 근데 거기에서 과제를 안 해요. 그리고 과제를 안 하는 학생이 수업 제대로 듣겠어요? 아닙니다. 뭐 과제를 안 했어요를 핑계로 댈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오늘은 뭐 기분이 언짢아요, 몸이 아파요, 이런 이유로 수업을 그냥 안 듣는 거예요. 그리고요, 그 학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죠. 요지는 뭐냐면 학원에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. 그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과제입니다. 과제를 안 하면요, 그 학원에서 제대로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. 학원에서 또 과외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 경우엔 학생이 학원과 과외에서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장 끊어버려야 됩니다. 사교육 활용법 두 번째,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굳이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 학원과 과외는 당장 끊어버리세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영어 단어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런데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학원과 과외의 커리큘럼에서 뭐 상당한 부분 이렇게 넣었다고 해봐요. 그러면 그 학원과 과외를 계속해야 할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그 학생한테 해롭습니다. 매우 안 좋아요.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한 달 뒤, 뭐 심하게는 바로 다음 날에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봐요. 그럼 학원과 과외에서 몇 시간 동안 들러붙어서 단어를 막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봐요.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단어를 공부하게 하는 거죠. 그러면 단기간에 성적은 오릅니다. 예, 그거는 인정할게요.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학생이, 아니 뭐 굳이 내가 공부할 필요 없네, 시험 전날에 학원 가서 몇 시간 보내면 뭐 알아서 익혀지니까 내가 지금 공부할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요,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.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니까 쌓이지 않죠. 거기다가 더 치명적인 건 뭔지 아세요?
스스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.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나중엔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. 그 중학교까지는 그런 식으로 학원과 과외에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챙겨주는 게 통해요. 학교 시험에서는 점수 그럴듯하게 나와요. 근데 그게 표시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등학교에 나와요. 고등학교 모의고사 손도 못 대고요. 정기고사는 범위가 워낙 많고 학교마다 또 그 과목의 특성을 살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. 예. 절대로 학원과 과외에서 중학교 때처럼은 챙겨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걸 굳이 가르치려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저는 당장 끊어버릴 걸 추천합니다. 사교육 활용법 세 번째, 학원과 과외를 자주 바꿔요. 그러면 당장 끊어버리세요. 일단 자주 바꾸는 이유가 성적입니다. 예, 그게 가장 많더라고요.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바로 바꿔버려요. 이게 좋지 않아요. 일단 성적이 왜 안 오르겠어요? 대부분 학생 본인이 그 학원과 과외에 과제를 하지 않고요.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안 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유는 그 학생 본인한테 있어요. 그런데 그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. 다른 학원, 다른 과외로 가도 그 학생은 성적이 안 올라요. 예. 왜냐하면 그 학생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건 학부모님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사교육을 끊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. 예. 자, 지금까지 제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예, 양해해 주시고요. 제가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요. 그래도 가장 좋은 건 학교 수업입니다. 학교 수업이 제일 좋아요.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까 살펴보시고요. 이 포스트의 링크는 이 영상의 소개글에 있습니다.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